안녕하세요. 대중문화평론가 박현민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말로써, 기고를 통해서 글로써 많이 K 콘텐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특히나 이제 영상으로만 저를 접했던 분들은 뭔가 저 사람이 대중문화평론가가 맞아? 라면서 너무 깊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자료가 하나 생겼습니다. K 콘텐츠의 맥락, 숨겨진 메시지라는 책을 제가 작년에 냈던 책이 K 콘텐츠로 보는 현대사회가 있었는데 요거에 이어서 이제 1년 만에 다시 이제 요 책을 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관계자에 따르면에서 얘기를 했던 많은 작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작품들을 얘기할 때 좀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들은 이 글로써 많이 표현을 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 채널을 부흥하게 만들었던 선제업과 티어를 비롯해서 감독님과 음악 감독님을 모셨던 사랑 후에 오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남태진 PD와 같이 얘기를 나눴던 작품 중에 뭐 손해보기 싫어서도 있었고,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뭐 이런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이제 명확해요. 우리가 보는 K 콘텐츠 안에는 어떤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 제목 그대로 굉장히 직관적인 제목인데요.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보면서 웃고 즐기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나. 그 상황에서 누군가는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읽어내고 맥락을 이해한다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더풀 월드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카타르시스를 주는 대신에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복수가 끝난 뒤, 무사히 끝난 뒤에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오징어 게임 2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들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하는, 그들이 O와 X를 눌렀다고 하는 어떤 그 맥락이 과연 정말로 자율적인 민주주의였는지, 자율적인 선택이었는지,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하는 사회 시스템의 본질을 이 드라마가 꼬집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남편과 결혼해줘 같은 경우에는 불륜 드라마로서 굉장히 각광받았는데 이게 단순히 자극적이었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배신을 당한 이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한다든지, 누군가는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신뢰가 근간이 흔들렸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옥에서 온 판사 같은 경우에는 정의는 인간의 손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지옥에서는 악마에게 빙의한 판사를 통해 인간이 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심판을 한다라는 걸로 사이다 전개를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온전히 콘텐츠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게 공개됐던 시기, 뭐 만들어졌던 시기, 그걸 소비하는 시기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사회를, 우리가 딛고 있는 현대 사회를 반영하는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작품이 만들어졌지? 왜 이런 캐릭터가 나왔지? 왜 이런 캐릭터에 모두가 공감을 하지? 왜 이런 캐릭터에 우리가 화를 내지? 이것 역시도 결국에는 이제 사회에 있는 우리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어떤 해석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왜 또 흥미롭고 왜 읽을 가치가 있냐?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소비하지 않으려고 해도 매일같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정말로 TV만 켜면, OTT만 켜면, 뭐 모바일 핸드폰만 열어도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쏟아지는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존재라면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유의미하게 소화해보면 어떨까? 그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해보면 어떨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어떤 숨겨진 메시지를 파헤친다는 느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이제 다뤄졌던 작품들을 약간 깊게 들어가서 보자면, 선제업고 티어는 정말 작년 상반기에 가장 핫한 콘텐츠였잖아요. 요즘 콘텐츠에서 많이 이제 흔히 차용하는 회빙안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회기, 빙의, 환생이 회빙안이죠. 이런 유행 코드가 들어갔을 때는 많은 이들이 이 생망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회빙안에 열광한다 라는 분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근데 선제업고 티어가 좀 달랐던 점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런 회기 서사를 통해서 이생망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소하게 흘려보낸 순간들이 사실은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조금 더 빨리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선제업고 티어가 말하자는 건 이생망에 대한 찬양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허투루 보낸 어떤 시간들이 나중에 봤을 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을까를 되새기게 하는 작품이었다는 거죠. 사랑 후에 오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감독님과 음악 감독님의 많은 좋은 얘기를 들었지만 그거 외에도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정통 멜로를 표방하면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K 콘텐츠라고 나오면 한국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전 세계인이 동시에 본단 말이에요.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적인 어떤 굉장히 한국적인 군대 요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진입장벽을 높게 만드는 작품들이 있어서 어떤 강점이 될 수 있지만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사랑을 하고 헤어지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런 인간의 본연의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낸 거라서 이런 보편적인 감정을 다룬 작품이기에 지금의 K 콘텐츠에서 정말 필요했던 요소가 아니었나 하면서 이런 요소도 짚어봤습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정의 구현, 사적 제재에 대해 굉장히 많은 작품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사적 제재에 대한 대중의 욕망과 또 그 이면에 근데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맞나? 라는 윤리적인 갈등이 부딪히는 시기였어요. 근데 만약에 판사가 몸에 깃든 악마가 깃들어서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심판을 내린다? 그럼 아까 그 윤리적인 그 갈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지금 K 콘텐츠가 접한 사회적 딜레마를 말끔하게 해결해줬던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라고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그냥 소비하고 그냥 보면 휘발되는 작품들이 많아요. 보는 순간 이제 사라지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냥 보고 넘기는 게 아니고 그 콘텐츠를 숨겨진 메시지를 읽으면 어떨까? 읽으면서 나의 삶에 반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시하는 책이고요. K 콘텐츠를 보는 것에서 읽는 것으로 전환하자라는 게 이 책이 말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K 콘텐츠의 맥락, 숨겨진 메시지를 지금 한번 만나보세요.